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5일 화요일 아침 9시 19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반등을 이어나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하면서 강력한 매수세를 확인했고, 그 매수세를 기반으로 해서 어젯밤에는 추가적으로 연속적인 반등을 이어나간 거죠. 그러니까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승에 특별한 재료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요즘 아시다시피 긴축 속도 조절론이 나오기 시작했죠. 요거, 긴축 속도 조절론,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도 좀 있다고 했는데,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올랐으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갖다 붙이는 거겠죠, 그죠? 하여튼 실적 기대감과 긴축 속도 조절론으로 상승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긴축 아니 저기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밤이 아니죠. 내일 아침이죠. 내일 아침쯤에 구글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이거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오늘 밤에 미국장이 뭐 어떻게 마감했다 하더라도 구글 실적이 이제 미국장 마감하고 나서 한국장 개장하기 전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아무튼 구글 실적을 좀 잘 보긴 잘 봐야 됩니다. 구글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좀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에 중요한 실적 발표가 많이 나옵니다. 화요일 날 구글, 그리고 수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발표가 있고, 이것도 장 마감하고 나오네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목요일 날이 좀 제일 중요하죠.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장 마감하고 애플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하여튼 대부분 이제 하여튼 미국장 마감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실적들이 발표가 되네요. 이런 점들 좀 시차 잘 기억하셨다가 매매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올랐건 내렸던 간에 미국 마감하고 나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면은 그걸 또 재료로 해서 막 움직일 수 있겠죠.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이 실적 발표하고 나고 또 뭐 있죠, 그죠? 금요일 날에 미국 물가 지표 있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8일 남은 FOMC 회의 눈앞에 다가와 있고요. FOMC 회의 끝나고 나면은 중간 선거까지 있고, 아주 그냥 그죠? 이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제 뭐 거의 코앞으로 다가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 있긴 한데, 이제 시장은 이미 상승하겠다고 일단 마음을 먹은 상태죠. 그러니까 일단 뭐 저의 생각은 그래요. 웬만한 충격적인 일이 있지 않으면 저런 것들은 대부분 다 상승의 재료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일단 높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죠. 일단 뭐 시장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웬만한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좋게 해석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어젯밤에도 뭐 긴축 속도 조절론 이러면서 시장이 반등하긴 했는데, 뭐 딱히 뭐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시장의 실제적인 반응은 없었고요. 긴축 뭐 속도에 관한 거 여전히 뭐 똑같습니다. 긴축 속도에 관한 그 사람들의 예상 이런 거 똑같습니다. 일단 당장 이 8일 뒤에는, 이번 11월 FOMC에는 일단 75bp 올리고, 12월 달에는 50을 올릴지 75를 올릴지는 일단 잘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어젯밤 같은 경우는 뭐 긴축 속도 조절로는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일단 75bp인 상황률이 조금 더 높아지긴 했는데, 뭐 일단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자고요. 하여튼 뭐 긴축 속도 조절론 요거 이제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셔야 되겠고, 요걸로 인해서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젯밤 같은 경우 이제 경제지표 나온 것들이 좀 있긴 있는데, 간단하게 좀 내용만 훑어보자면은, 보시면 뭐가 다 빨간색이죠. 전반적으로 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예상치보다 낮았다는 이야기고, 뭐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인데, 어제 나온 지표들이 대부분 PMI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PMI가 안 좋았구나, 경제가 이게 그 경제 상황이 지금 뭔가 정상적이지는 않구나 라고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상황은 아니구나, 그죠? 뭐 제조업 PMI가 50 아래로 가면 뭐예요? 안 좋다라는 이야기죠. 50 아래, 50 아래, 50 아래. 전부 다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장이 장 초반에는 좀 흔들렸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뭐 아무튼 시장은 이미 올라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뭐 PMI가 안 좋은 거 이런 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PMI가 안 좋은 거 지난 2달간 다 증시에 반영하지 않았냐? 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뭐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제조업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다. 뭐 유럽이고 미국이고 간에 다 같이 빨간불이 들어왔다. 안 좋다. 50 위에 올라와 있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기가 뭔가 안 좋은데, 그래도 뭐 재밌는 게 고용시장 같은 경우는 좋아갖고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고용지표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영향이 있어서 어젯밤에 장 초반에 미국 증시가 살짝 흔들리기도 했는데, 특히 장 초반에 무슨 이유에선지 하여튼 테슬라가 좀 굉장히 크게 흔들리면서 나스닥을 좀 많이 끌어내리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다 회복해서 마감했으니까 뭐 딱히 할 말은 없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보시면 장 초반에 주춤했잖아요. 장 초반에 주춤한 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 S&P가 3720에 대한 지지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올라간 꼴이 돼서 더욱더 튼튼하게 올라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3800에 대한 저항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3800 살짝 돌파 한착한 거니까 아직 턱걸이니까 뭐 완전히 돌파 한착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늘 밤에도 아마 다시 한번 테스트 할 것 같습니다. 3800 완전히 돌파 한착할지 말지, 확 뛰어넘을지 말지 좀 테스트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3800에 대한 어떤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최소한 3800은 터치했고 전고점 자리까지 일단 올라는 왔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여기 있는 요 구간에서 상승의 힘과 하락의 힘, 매수세와 매도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균등하구나,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고점이 이렇게 낮아진다, 이건 이제 해결된 거죠. 매수세가 그만큼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3800을 넘어가기 위해서 저항을 소화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뭐 여기다 대고 반등시 매도 전략이라고 해볼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별로 안 하시는 게 좋긴 하겠죠. 양봉의 상승인데 더 올라가겠다는 그림인데, 그죠? 그리고 긴축 속도 조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 뭐 지난번에 한 2달쯤 올랐던 그런 일이 또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올랐다, 저항 돌파 한착 시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1,250이라는 자리를 어젯밤에 11,250이 아니죠, 참. 11,650이라는 자리까지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뭐 테슬라 등등 이런 친구들이 힘이 빠지는 바람에 거기까지 일단 터치는 못했는데, 일단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저항은 11,650짜리니까 아마 거기 터치할 때까지는 일단 계속 상승 시도를 하긴 할 거예요. 아직 뭐 저항에 맞닥뜨린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일단 올라가는 그림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11,250짜리의 어떤 지지력을 어젯밤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라왔으니까 뭐 건전하게 잘 오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다, 한마디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하고 있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들은 당연히 뭐 이렇게 하락을 했겠죠. 예. 장 초반에 미국 증시가 좀 흔들렸던 것 때문에 이 빅스가 올랐다 갭상승 출발했다 하락을 했는데, 뭐 물론 하락 마감한 건 아닌데 아무튼 갭상승 출발했다, 이게 이제 갭상승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갭상승했던 게 위쪽에 저항을 더 튼튼히 만들고 내려온 꼴이 돼갖고 차분히 잘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좀 약간 명확해졌죠. 변동성 지수도 아래로 내려오고 시장 지수는 위로 올라가고 전형적인 어떤 그런 반등하는 모습,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헷갈릴 거 없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34를 넘어가냐 안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34를 이번에 못 넘어갔다, 그죠? 쌍고점 만들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거 넘어가야 이제 뭐 본격적인 뭐 대폭락이고 뭐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아직 이거 넘어가기 전까지는 시장은 그래도 좀 안정을 되찾으려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어젯밤에 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으니까 당연히 뭐 달러와 금리는 차분했을 거고요, 그죠? 달러 어젯밤에 오르다 말았고, 이 정도면 뭐 차분한 모습이고, 계속해서 3중 고점형 이런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하여튼 뭐 지금으로선 삼각 수렴형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조정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상승 추세 중에 하락이니까 조정이죠. 예,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것도 어젯밤에 주춤했습니다.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올랐던 게 좀 이제 다소 좀 힘들었는지 이제 이렇게 뭐 얘도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지금 이건 매우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죠. 급등하고 쉬어가고 이렇게 되면 상승 에너지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언젠가 오버슈팅이 나올 때까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금리는 지금은 좀 쉬고 있다, 이런 점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요. 금리하고 뭐 이런 거 봤으면 됐고, 뭐 다른 거 특별히 뭐 볼 거 없죠. 네. 얼추 미국장 다 본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한국장 같은 경우 이제 뭐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죠? 아무래도요, 미국 증시 올랐으니까. 오늘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57,000원짜리 삼성전자 돌파 한착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시면은 개파락 출발했네요. 개파락 출발해서 57,000원 딛고 다시 올라간 거니까 57,000원에 대한 지지력은 다시 한번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7,000원에 대한 지지력 강해졌고 57,000원 어제 돌파 한착했다는 게 삼성전자 레벨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지금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굉장히 강합니다. 전고점 돌파 한착하고 있죠.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49만원, 50만원대에서 매물 소화 잘했기 때문에 지지력 잘 만들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맞죠. 이 두 종목이 올라가는데 설마 시장이 떨어지겠어요, 그죠? 그러지는 않을 거고 294 돌파 한착 시도하고 있네요. 아마 돌파 한착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긴 됩니다, 그죠?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째 올라오는 시도잖아요. 세 번째 지금 터치까지 하고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는 아마 넘어가겠다, 안착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그 몇 주에요. 거의 뭐 한 달 가까이네요. 거의 한 달 가까이 위로 올라갈까 내려갈까 고민을 하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여튼 뭐 반등이 자연스러운 자리다 이런 이야기를 어쨌든 계속 했던 것 같긴 한데 중간중간에 속임수도 좀 주긴 좀 저도 헷갈리긴 했지만 이제는 그런 속임수 이런 거 좀 없어지고 명확하게 어떤 반응 명확하게 어떤 방향성이 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변수가 많이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야겠죠. 기업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줄줄이 있고 물가지표 나오고 또 하나는 뭐예요? 뭐 FOMC 회의 얼마 안 남았고 뭐 중간 선거 얼마 안 남았고 이러니까 이런 수많은 이벤트들이 시장 방향 언제든 바꿀 수 있긴 한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런 점들 잘 지켜보긴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일단 올라가는 쪽으로 보시고 올라가는 쪽으로 일단 방향성을 일단 그렇게 보시고 이제 그 와중에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나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오늘 고점을 살짝 높였던 것 같네요, 그죠? 고가가 44원이었는데 44.8원까지 오늘 고점 살짝 높이면서 이렇게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환율하고 증시가 같이 올라가는 뭐 이런 모습인데 뭐 이런 일도 가끔 있긴 있습니다. 잘 이런 일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솔직히 이제 둘이 이 환율과 주식시장의 진정성을 따지라면 뭐가 진정성이 더 있겠습니까? 환율은 통상적으로 물론 환율도 속임수를 주지만 환율이 훨씬 시가총액이 주식시장보다 크죠. 환율 같은 경우는 속임수가 그래도 좀 덜하다. 아마 얘가 진짜 시장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주식시장의 지금 움직임은 좀 중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거는 아마 속임수일 가능성이 좀 높을 거고요, 그죠? 원달러 환율 너무나 아무튼 건전하게 잘 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 딱히 뭐 할 말이 없네요. 하여튼 계속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 증시가 반등하는 타이밍에 껴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뭐 당장 뭐 폭등을 하고 그러진 못하겠지만은 하여튼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전고점 1440원 다리 천천히 짜불짜불 이제 올라가서 이 자리 이제 해먹겠다는 건데 좋죠. 뭐 천천히 올라가겠다는 거. 하여튼 뭐 이렇게 두 개 다 하여튼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그죠? 얼추 다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반등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제 항상 또 주도주 이런 친구들이 올라갑니다. 주도주, 대형주 이런 친구들이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안 좋잖아요. 오랫동안 빠졌잖아요,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반등을 딱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올라오는 친구들이 주로 대형주, 뭐 지수 관련된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이 좀 먼저 올라옵니다. 주로 우량주 이런 친구들이 먼저 올라와요. 지금 상황에서 뭐 카카오뱅크니 뭐 이런 친구들은 잘 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러다 올라오기로 마음먹으면 이제 급등하긴 급등하는데요. 아마 카카오뱅크나 이런 친구들까지 급등하면서 반등할 때는 아마 사실상 시장 반등의 마지막 순간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